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일상 영상들을 통해 JLPT 스터디북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자잔! 딱 봐도 도시락 같죠? 네, 벤또 스터디북이에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물론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알록달록 채널을 운영 중이신 리진님과 피타님과 함께 이렇게 완성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스터디북이 완성된 기념으로 JLPT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 스터디북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스터디북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스터디북은 급수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나누어져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플래너 겸 요약 노트 형식으로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스터디북인데, 보통 JLPT가 1년에 2번밖에 없어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 3개월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60노트로 한 이유는 안에 내지 구성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편하도록 최대한 개인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60노트로 제작을 했고요. 이 스터디북을 통해 맛있는 지식들을 가득 채운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혹시나 더 배가 고프신 분들을 위해 짠! 이렇게 귀여운 오니기리 스터디 추가 노트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에는 살짝 보여드리자면 초반에는 이렇게 디데이 며칠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적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안에 설명도 나와 있고요. 3개월치의 데일리 요약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 공부는 언제나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하루에 이만큼 팡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단어를 하나둘씩 외워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수정을 거친 뒤에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한자 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당일에, 시험 당일에 잊지 않아야 되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짠! 내지는 끼워서 나가지는 않고요. 따로 준비되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제 편한 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씩 이렇게 점점 채워가는 느낌으로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북과 스터디 노트는 전부 예약 판매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주문해주신 분들께는 예쁜 브로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적어놓았으니까 그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JLPT 영상을 첫 번째 JLPT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언어 지식 파트 중에 문자 어휘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번째 문법, 다섯 번째 독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청해, 이렇게 6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빵 업로드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같이 보는 게 좋지만 혹시나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나눴고요. 영상에서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자격증 따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언어 공부는 특히나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도 다르고 속도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 만에 이 자격증을 땄다더라 이런 소리에 휩쓸리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JLPT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일본어를 반드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회화나 리스닝을 잘한다고 해서 또 자격증 점수가 높은 건 아니니까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각양각색 정말 다양하겠지만 제가 일본어를 일본에 살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시험을 봐보면서 문제 유형들을 봐보면서 느낀 이제 전반적인 공부법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6개 영상 한꺼번에 정주행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일본어 능력 시험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부터 자꾸 JLPT 하는데 JLPT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영어에도 토익, 토플이 있고 또 중국어 능력 시험 HSK가 있듯이 일본어에도 JLPT라고 하는 일본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어 능력 시험에는 JLPT밖에 없나요? 그 이외에도 EJU나 JPT, BJT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JPT를 비교를 하자면 JLPT는 급수가 나누어져 있고 JPT는 토익처럼 점수로 나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JLPT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지만 JPT에는 그런 합격과 불합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JLPT는 1년에 시험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근데 JPT는
약간 토익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시험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험을 보는 게 좋나요? 하신다면 저는 JLPT를 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JLPT를 따놓고 JPT를 보는 건 상관없지만 JPT 점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JLPT는 다른 일본어 시험들과 다르게 일본 공적기관이 주최를 하고 있는 유일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이나 일본 취업을 원하신다면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하는 시험이죠. 저 같은 경우는 N4급부터 시작을 해서 4, 3, 2, 1급을 순서대로 따고 대학 진학 전에 1급을 합격을 했었는데요. JLPT 합격 인정서에는 유효기간은 없지만 기간에 따라서 보통 2년 이내의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본 취업 활동을 할 때 이 자격증을 제출하기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2017년 12월 교토에서 다시 한번 1급을 봤었어요. 그럼 일본에서 보셨다면 해외에서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응시가 가능한데 이제 접수 날짜나 뭐 성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꼭 자신이 볼 나라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JLPT는 아까 제가 연 2회 실시된다고 했잖아요. 7월과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가 돼요. 근데 접수 기간이 3개월 전으로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꼭 시험을 볼 거라면 미리미리 접수 기간을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놓는 게 좋아요. 급수는 N5부터 5, 4, 3, 2, 1 해서 1급이 가장 높은 급수로 급수가 5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5, 4, 3, 2, 1이 전부 동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복수급 응시는 불가능한데 복수급을 신청을 해놓고 당일에 자신이 볼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을 보는 건 가능해요. 대신 수업료가 2배로 되겠죠? 시험의 합격점은 일본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과목별로 꽈락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총점이 높은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그때의 시험은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JLPT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과락별 과목으로 나누자면 언어 지식, 독해, 청해 이렇게 3과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집을 살 때는 이 언어 지식 파트를 다시 2개로 나눠서 문자 어휘, 문법, 독해, 청해 때로는 한자도 따로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쓰기 시험과 스피킹 시험은 없답니다. 진짜 쓰기 시험 있었으면 이 한자들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북 플래너 부분도 이렇게 과목이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 과목별로 이거 끝내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과목을 조금씩 같이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총점이 높아도 꽈락이 나와버리면 불합격이 되니까 이제 총점을 높여서 합격을 하려는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과목들에는 각 급수별로 주어지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N5, N4, N3 같은 경우에는 문자 어휘,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N2랑 N1으로 가면은 문자 어휘, 문법 독해를 한 번에 110분 동안 쫙 풀게 돼요. 그래서 독해를 풀기 전에 초반 언어 지식 파트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버리면은 독해를 풀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N2나 N1에서는 이 문자 어휘 문법 독해에서 지쳐가지고 청해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까부터 자꾸 N5, N4 하면서 N을 자꾸 앞에 붙이는데 이 N은 뭔가요? 하신다면 이 N은 일본어를 니혼고라고 해요. 그리고 뉴에 그 N을 따서 예전에는 4, 3, 2, 1급 그냥 앞에 N이 붙지 않는 4개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N이 붙은 신시험으로 개정이 되면서 N5부터 1급까지 이렇게 5개로 급수가 나뉘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체감상 N3에서 N2로 넘어가는 건 그렇게 엄청난 난이도의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N2에서 N1을 넘어갈 때는 갑자기 확 어려워진 느낌? 훨씬 큰 난이도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적 발표는 이제 우편이랑 홈페이지랑 발표 시기가 달라요. 빨리 성적을 알고 싶다면은 JLPT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가지고 먼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성적을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다는 점. 그리고 시험 당일 준비물은 수험표와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필기도구를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리한 이 스터디북 당일에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되도록 자신이 열심히 요약 노트를 만들어 봐요, 우리. JLPT는 컴사가 아니라 연필로 마킹을 해요. 너무 얇은 샤프심이나 이런 거 가져가면 이렇게 색칠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굵은 걸로 이렇게 슉 한번 그으면 끝날 수 있게 자신에게 맞는 필기구를 준비해 가시면 되겠고요. 연필이랑 지우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소지 자체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당연히
소리가 울리거나 진동이 울리면 부정행위에 해당되니까 꼭 전원 끄고 가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JLP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더 세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밑에 제가 JLPT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또 남겨놓을게요. 그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언어 지식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스터디북과 함께 열공해 볼까요?